안녕하세요. 정보와 공감을 드리는 구플런스입니다. 오늘은 바다 저 멀리 방파제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체를 바다 한가운데에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어마무시한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방파제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실제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파제, 이 위에 서서 풍경도 즐기고 낚시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물에 잠겨있는 방파제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어떻게 파도가 치는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보이는 방파제의 모습은 수면 위로 노출된 일부 모습만 보입니다. 바닷속 깊이 잠겨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방파제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안됩니다. 바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파제의 경우 높이가 20m 이상 되고 무게는 10,000톤이 넘습니다. 아파트 층간 높이가 보통 2.5m라 가정하면 아파트 8층 높이에 가깝고 무게는 승용차 5,000대를 모아놓은 무게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사람과 방파제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그 크기를 직관적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거대한 방파제를 왜 만들까요? 영어로 브릭워러, 말 그대로 물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항구에 멀리서부터 강한 파도가 그대로 밀려온다면 정박한 배들과 주변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겠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방파제를 설치하면 파도를 막아줘 항구 내에 잔잔한 수면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 결과 항구 주변 시설물 및 배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만한 방파제를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파트 8층 높이의 승용차 5,000대 가량의 무게의 방파제를 육지에서 만들어 바닷속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물속에서 바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방파제는 육지에서 만들어 물속으로 옮깁니다. 거대 구조물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의아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물체를 옮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력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비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리마다라고 불리는 해상 크레인인데요. 마치 메뚜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딱 봐도 크기가 엄청 커 보이죠? 보통 길이는 100m가 넘고 폭은 50m가 넘습니다. 해상 크레인 위에서 100m 달리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소나 항구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비인데 하루 임대료가 몇억 원씩 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파제를 육지에서 만들 때 나중에 장비를 사용해 방파제를 들 수 있도록 고리를 같이 만듭니다. 튀어나온 고리를 해상 크레인 줄에 연결하여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딱 보기만 해도 장비의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집니다. 들어 올린 방파제를 물속에 서서히 가라앉힙니다. 얼핏 보면 물속에 퐁당하고 잠겨버릴 것 같지만 부력에 의해 방파제가 물 위에 뜹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력은 물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것처럼 방파제도 같은 부력의 원리로 떠오릅니다. 방파제를 물 위에 띄우면 예인선이라고 불리는 배가 다가와 줄로 방파제와 배를 연결하고 가라앉힐 위치까지 방파제를 이동시킵니다. 그 뒤 방파제 내부에 물을 채워서 무겁게 만들어 바다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힌 뒤 방파제 속으로 모래와 돌을 넣어서 더욱더 무겁고 튼튼한 방파제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저 괴물 같아 보이는 해상 크레인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처럼 더욱더 큰 방파제는 어떻게 옮길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팅 독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장비를 이용합니다. 이 장비는 크레인처럼 들어 올리는 장비는 아니고 배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장비 위에서 방파제를 만들고 방파제가 다 만들어지면 플로팅 독 내부에 물을 집어넣어 잠수함처럼 물속으로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되면 부력으로 인해 방파제가 물 위에 뜨고 예인선을 이용해서 서서히 방파제를 빼낸 뒤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 독에서 제작을 합니다. 드라이 독이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 큰 구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를 만들어 띄우는 원리와 같게 이곳에서 방파제를 만들고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부력에 의해 케이슨이 떠오르고 예인선으로 천천히 빼내면 됩니다. 아파트 사이즈만한 구조물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기술력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파도를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의 방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진처럼 벌집 같은 모양도 있고 물결무늬 같은 볼록한 모양의 방파제도 있습니다.
이제 방파제의 실제 크기와 육지에서 만들어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울퉁불퉁한 바다 바닥에 저렇게 큰 방파제가 가지런히 평평하게 놓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미리 했기 때문입니다. 집게가 달린 땅 파기 전용 해상 크레인으로 울퉁불퉁한 바닷속 바닥을 파내서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 뒤에 바다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육지에서 실어온 돌을 포크레인으로 바닷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바다 바닥에 돌을 뿌려 놓으면 최종적으로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방파제가 놓일 자리가 수평이 맞는지 긴 자로 확인을 하면서 튀어나온 돌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방파제 공사는 대부분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수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잠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있다가 육지로 빠르게 올라오면 체내에 있던 공기가 기압차에 의해 팽창하며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방파제 공사를 할 때는 잠수부들이 작업 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파제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물체인데요. 간혹 사람들이 저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구멍에 빠져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저것은 바로 테트라포트, 흔히 TTP라 불리는 소파블록입니다. 이것 역시 방파제처럼 파도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 단독으로 있으면 태풍 같은 자연재해 시 방파제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사용되는 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TTP 같은 소파블록입니다. 소파블록을 방파제 앞뒤로 쌓아 올리면 방파제도 보호하고 파도의 위력도 약하게 만들어 큰 태풍에도 방파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파제처럼 소파블록도 어떻게 하면 방파제를 더 잘 보호하고 파도의 위력을 줄일 수 있는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림 같은 다양한 디자인들의 소파블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물속에 넣고 앞뒤로 소파블록까지 배치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등대를 설치해 바다의 신호등까지 만들어주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방파제 건설이 끝납니다. 간혹 강한 태풍에 방파제가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설계 시 파도의 힘을 정확히 산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크기와 무게의 방파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로 태풍과 파도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이 만드는 방파제도 더 크고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방파제를 만들지 한국의 기술력이 기대가 됩니다. 방파제를 바닷속에 만드는 한국의 대단한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면서 방파제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아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위의 지식을 통해 방파제를 방문하실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다 오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도 시각을 달리해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주변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터치 하나로도 저에게 있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